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클로드의 코딩이 너무 좋으면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면은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쿠다로 짜여진 코드들이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AMD GPU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해서 아주 포팅이 잘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나오면서 지금 언론에서 화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쿠다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변환해가지고 AMD에서 써버리면은 굳이 쿠다 쓸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 과연 AMD에서 따로 쿠다 대신에 구축하고 있는 ROCm이라고 하는 것이 AI를 통해서 쿠다 해자를 무너뜨리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WCCF텍에서 The Famous Cloud Code가 엔비디아의 쿠다 백엔드를 AMD의 ROCm으로 30분 만에 포팅을 시켰다. 그러면서 쿠다의 해자가 이제 끝났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레딧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딧에 갔더니 자, 쿠다 모트 번역해서 볼까요? 저는 커널을 작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히피파이나 번역 미들웨어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히피파이라고 하는 거는 AMD가 제공하는 쿠다를 AMD의 ROCm으로 변환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포팅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네이티브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쿠다에서 돌리는 그 성능이 AMD GPU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토 중이지만 작동은 잘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기터브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글 쓰신 분이 조니치라는 분인데, AMD GPU용 ROCm 백엔드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RDNA 3.5, 그러니까 AMD의 GPU 아키텍처죠. 다른 AMD 아키텍처에 이 AI 최신 트랜스포머에 들어가 있는 어텐션 기반 체스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를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구현했다. 그 결과 잼 연산이라던가 FP16에 최적화되어 있는 NCHW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다 클로드 코드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서로 다르고 AMD GPU, 엔비디아 GPU 서로 다른데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면 알아서 이쪽에 있는 코드들을 변환해가지고 넣어준다.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AI 때문에 쿠다 해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살펴봅시다. 이게 30분 만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엔비디아에 있는 것들이 AMD로 변환이 되면서 코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쿠다에서 쿠다 Molog이라고 쓰는 메모리 할당하고 있는 것들을 ROCm에서는 히피파이 안에 힙얼록이라고 하는 힙MLog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변환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엔비디아에 쓰고 있던 그 코드들, 그 코드라는 건 뭡니까? 엔비디아가 하드웨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펑션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알아서 AMD에 맞춰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냥 코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포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자를 무너뜨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포팅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게 포트잖아요. 포트. 우리 USB 포트, 램 포트, 이 꽂는 거잖아요. 입력, 출력, 이런 단자들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죠. 끄트머리가 똑같이 생긴 USB-C 타입이라 하더라도 USB 2.3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있고 썬더볼트 4, 5까지 지원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연결은 된다라는 거는 이 포팅을 한다는 개념일 거고, 이 포팅이 된다는 건 결국은 일단 코드를 변해가지고 컴파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코드가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가 일단 나오게 한다 라는 역할까지 얘기하는 거지, 성능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제대로 짰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결과가 맞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한 거는 맞는데, 세 번째 퍼포먼스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물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해자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 GPU를 잘 쓰게끔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도 CUDN, NCCL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툴체인 같은 것들, 툴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버깅 할 때나 프로파일 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성능이 어디까지 나오냐까지를 모두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코드 자체를 변환하면서 AMD에 맞췄다는 거는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모든 코드에서는 이게 적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엔비디아의 GPU를 살펴보시고 AMD GPU를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얘들 데이터 실행하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일단 엔비디아는 워프라고 하는 32스레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AMD는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자, 이름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레드 기준으로 32개, 64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야, 32개, 2개 모아갖고 64개 하면 되잖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코드들도 많겠죠. 근데 AI 쪽에서 굉장히 최적화를 하면서 쓰려고 하면은 단위가 이거네. 그러면 이 단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쓰고 저렇게 붙여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 단위 후속으로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이 단위로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단위가 정해지고, 그럼 메모리에서 운용을 할 때에 꽉꽉 채웠을 때 32단위로 쓰는 것과 64단위로 쓰는 건 다르겠죠.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타일링을 하느냐, 혹은 뭐 레지스터 같은 것들도 어떻게 바꾸냐라는 것들을 이 단위로 바뀌어가면서 실행 단위도 그렇고 메모리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모아서 쓰는 데이터 레이아웃까지도 전부 다 단순 변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털릴 수 있는 거는 포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면은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구간 자체도, 왜냐면 단위도 다르고 사용하는 메모리도 다를 테고 데이터 레이아웃도 다 다를 텐데 최고 성능이 나오는 그 시점은 서로 GPU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쿠다 스타일 커널을 기계적으로 그냥 옮겨놔도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일이 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다 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자, 쿠다 에멀록을 뭐 힙 에멀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쿠다 멤 카피를 힙 멤 카피로 바꾸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ROCm이 히피파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ROCm이 이전부터 쿠다 유사 문법이나 개념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왔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여기 AMD ROCm 다큐멘테이션 해가지고 여기 쭉쭉 나오죠. 어떻게 돌릴 것인지. 여기도 다큐멘테이션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ROCm이 어떻게 한다? 멀티플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쿠다도 지원한다는 거죠. 여기 HIP라고 하는 Heterogeneous Computer Interface for Portability. 이게 힙이고 힙파이를 통해 가지고 쿠다도 변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예전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포팅 자체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1대1 취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도 AMD가 지원을 하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 자체의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툴체인 설정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클로드 코드에 맡겼더니 이런 거 필요 없이 나 커널 엔지니어도 아닌데 잘 되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어그로를 끈 것처럼 쿠다 해제가 끝났다기보다는 포팅하는 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겠네,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당장 쿠다 해자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해자가 쉽게 무너지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포팅뿐만 아니라 최적화해야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성능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AMD GPU 하드웨어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최적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예를 들어 이사를 하면은 방 구조도 다르고 이러니까 뭐 책꽂이는 어디 둬야 되고 TV는 어디 둬야 되고 컴퓨터는 어디 둬야 되고 이런 거를 비슷하면 옮기지마도 좀 다르게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제 생활 동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듯이 AMD GPU에서도 메모리도 GPU랑 그 엔비디아 GPU랑 다르고 서로 다 다르니까 이런 거 최적화를 다 해야 될 거고요. 이 쿠다는 이 커널 언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CUDNN, NCCL 이런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도 덩어리로 다 이제 존재를 하는데, 각종 이 쿠다 X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프로파일러, 디버거 이런 것들, 이런 스택이 막 다중으로 쌓여 있고, 이게 AMD에서는 별도로 또 MI 오픈, RCCL 같은 것들도 하고 있지만도 포팅만으로는 이게 그냥 변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MD가 지금 이제 팔로우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뒤떨어진 것도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매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변환해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온다는 게 핵심 이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AI가 변환이 가능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잘 동작할 수 있을 것이냐, 릴라이빌리티가 높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믿고 잘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해결한 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포팅을 했을 때, 그냥 포팅만 했을 때는 성능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검증하고 튜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끌어올린 거예요. 이 과정, 이 나머지 70%를 올리는 과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겠죠. 물론 뭐 클로드 코드 같이 이런 거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도 AMD GPU의 정확한 이해를 있어야지만이 요걸 수작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변환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AI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코드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힙을 통해 갖고 당장 변환하듯이 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갖고 변환되는 것들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AI도 벤치마크 한번 잘 나오면은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잘 나오는 예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는데, 요즘 AI 모델 같은 거 구현할 때, 돌릴 때 오프로딩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최적화 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드니까 이 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거는,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닌데 이게 점차 이렇게 슬슬 해자가 약간 이렇게 깎일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사실 가장 먼저 약해지는 거는 이 커스텀 커널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진입장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의 AI GPU를 만지는 사람들 중에서 커널을 만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하드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체를 생각하고 라이브러리를 짜고 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AI가 도입되면서 그 커널까지도 하드웨어가 이렇고 이렇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커널로 짠 것들이 이런 코드들이니까 네가 한번 이거 한번 짜봐 라고 하면서 쿠다라든가 아니면 AMD 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프로파일링 루프를 돌면서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해갖고 나도 커널 어느 정도 짤 수 있겠는데 하는 영역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러니까 커널 엔지니어링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쿠다 그대로를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중간 표현이라고 보면 IR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발자가 쿠다 코드를 덜 쓰고 예를 들어 AMD가 뭐 트리톤 백엔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쿠다 해자를 우회하려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게 파이토치 계열에서 백엔드를 컴파일러가 이미 먹어가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쿠다를 덜 사용하면서 변환을 할 수 있겠네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올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지금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포팅 자체, 그냥 연결만 하는 포팅 자체가 아니라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병목도 어디가 메모리가 부족하고 어디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를 AI가 알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서 정확성 검증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커널만 계속 짜고 있던 이런 장인분들의 가치가 약간 일부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 빅테크 입장에서는 물론 여전히 해자지만 이 멀티벤더가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게 자동화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지금 클라우드 코드를 비롯해서 코드가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AMD 쪽에서도 코드들이 계속 나올 거고, AMD에 최적화되어 있는 GPU에 대한 코드들이 생성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점차 AI가 학습하게 되면은 이 해자가 AI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AI로 떴는데 그 쿠다의 해자가 AI 때문에 죽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씩 약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쿠다에 덜 묶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AWS 같은 큰 회사들이 AMD GPU도 쓰고 싶다라고 욕구가 커질 거기 때문에 쿠다로 짠 코드를 자동으로 다른 GPU용 코드로 바꿔준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개별 개발자 저분처럼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단위에서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능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 역할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하면은 엔비디아만 쓰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좀 더 싸게 AMD GPU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AI가 받아서 변하는 입력 파일 포맷 같은 것들을 알아서 정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 쿠다를 안 만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를 계속 확장하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엔비디아 GPU용, AMD GPU용 이렇게 나눠주면은, 지금 메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TPU 같은 것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약간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쿠다의 해자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형태가 바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의 GPU를 돌 때 쿠다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포팅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 세 번째는 만약에 AMD GPU로 돌리니까 더 빠르게 나온다, AI가 더 잘 짜주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런 경우도 생기면은 AMD 거를 써야겠네? 물론 지금 AMD GPU가 더 빠르다라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동하고 유지 운영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실 뭐 쿠다 해자가 끝났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겠지만도 저는 이걸 굉장히 유심히 팔로우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AI 코딩이 잘 이루어지면은 엔비디아의 쿠다 해자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씀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나 자동화 부분 이런 것들이 AI가 대체를 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AMD GPU나 다른 걸 쓸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엔비디아 또 뭐 여러 가지 또 만들겠죠. 뭐 CPX니 뭐니 뭐 딱 만들어가지고 블루필드 DPU라든가 이런 별도의 또 다른 것들을 막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전체를 계속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의 전략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소식들 이렇게 보고 가시면서 빠르게 AI나 반도체 관련 소식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